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 네. 영어 독서 코칭으로도 좀 유명하시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할 때 가정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 친구들이 엄마하고 알파벳을 같이 해요. 노래도 따라 부르고 뭐도 하고 네, 이렇게 영어를 즐겁게 접하다가 파닉스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 과정부터 학습이 진행됐으면 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네. 단어 암기하는 것부터가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네. 파닉스 과정은 없고 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좀 알아봤더니 알파벳 같이 함께하고 하는 건 즐거운데 음과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단어 외우기부터 이제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이 과연 맞으실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이 네. 맞는 건지 아, 좀 네.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머니들께서 워낙 그 자녀분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알파벳 정도는 다들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알파벳 했으니까 이제 파닉스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그 파닉스가 어떤 건가요? 그 알파벳의 그 음가를 딱 이렇게 알아서 그 단어를 이렇게 읽는 방법이잖아요. 어떤 규칙 같은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이 정도 되는 애들은 이 파닉스 하는데 이제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도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엄마 이거 어려워 나 안 할래 뭐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아이가 또 좀 살짝 어려워하기도 해서 엄마들이 그냥 파닉스를 건너뛰고 그냥 우리도 중학교 때 알파벳하고 바로 단어 애플하고 외웠잖아. 그냥 APPL이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외우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파닉스를 배운 애와 배우지 않은 애가 앞으로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어떤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배운 아이와 파닉스를 안 배운 아이들은 상당히 반응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incredible이라고 하는 긴 단어가 있다고 보겠어요. 평생 처음 봤어요. 애플은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incredibले 그 incredible이라는 단어를 아이가 바깥에서 어디선가 봤는데 파닉스를 배운 애들은 그 단어가 뭔지는 몰라도 incredible 이 정도 대충이라도 어떻게든 떠듬떠듬이어도 그 단어를 읽어내요. 그런데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애들은 어머나 무슨 단어가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이게 단어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알파벳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읽지를 못하고 입을 탁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이와 어떻게든 그걸 음가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려는 아이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읽기 유창성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파닉스가 안 된 애와 된 아이들은 시도하는 아이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아이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학습에서 상당히 달라지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선 아이들이 바로 이제 단어 암기로 들어가면 좀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파닉스 가르치려면 1년 내내 아이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바로 단어 들어가니까 엄청 빨라 보여요. 그렇지만 APPL이 뭐 아이스크림 이런 정도 단어는 철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그냥 ICE 뭐 CREAM 이렇게 어떻게든 외워요. 막 이렇게 애들이 머리가 워낙 단순 암기력도 많이 발달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좀 더 긴 단어로 갔을 때는 아이들이 이거를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런데 파닉스를 배운 애들은 그 철자, 스펠링 하나를 암기하지 않고 통으로 음가에 따라서 incredible 하고 몇 개의 어떤 소리로 그 단어를 바로 암기한다는 거예요. 단어를 소리로 암기하는 아이와 단어를 incredible 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철자로 암기하는 아이는 그 단어 암기에 있어서 그 유창성은 정말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단어를 한두 단어 알아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영어라면 상관없지만 영어는 사실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어와의 싸움이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쳐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문법도 아니고 딴 게 아니에요. 단어가 폭증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어휘 싸움인데 하나 이렇게 철자를 외워간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우선 빨라 보인다고 빠른 게 아니라 충분히 아이한테 음가를 가르쳐줘서 아이가 그 단어를 소리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고 그 소리와 그 뜻을 연결시켜서 단어를 암기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더 늘어난다. 그건 어휘하고도 관련돼 있고 단어 암기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무리 아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머니들께서 가르치기가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파닉스는 건너뛰면 안 되고 파닉스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 파닉스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파닉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4학년인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부터 파닉스를 하면 좋지만 아이가 그냥 파닉스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단어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다. 4학년이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4학년들은 인지가 발달이 훨씬 더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 1, 2년 걸렸던 그 파닉스 그 공부가 이제는 4학년 정도 되면 6개월이면 충분해요. 우리 애는 5학년인데 어떡하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파닉스 기초 정도 떼는데 한 3, 4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늦게 배워도 또 그만큼 또 인지 구조가 그만큼 발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짧게라도 파닉스는 반드시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야 앞으로 단어 학습이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네. 부분이었었어요. 네네. 저희 공동 영어에서도 파닉스 과정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파닉스 과정의 음가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문자 영어로 시작했을 때는 읽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발음 기호를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 발음 기호가 더 맞을 거예요, 현실상. 근데 발음 기호를 보려면 발음 기호 또 외워야 되잖아요. 또 외워야 되고. 네. 그래서 못 외우면 영단어 사전을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파닉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책을 읽는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소리 정답을 알고 파닉스 방금 말씀하신 적용을 하는 것과 소리 정답이 없이 규칙으로만 바라보니 인크레더블로 읽지 않고 규칙에 따라서 그냥 읽게 되겠죠. 소리 정답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 이 규칙이 연결돼서 이 규칙은 힌트의 역할을 해서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작가님이 지금 오늘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뭐 연결을 하니까요. 충분히 그런 소리 정답에 대한 노출 시간이 확보되는 저학년 단에서는 충분히 노출을 통해서 블렌딩 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고학년 아이들은 소리 정답을 어느 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규칙을 조금 짧게 알려줘도 곧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부분이 저희도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파닉스 단계에서 끝나면 우리 어머님들이 조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책 읽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어 원서 읽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음가 연습을 이제 소리 정답을 조금 채워가는 과정에서 긴 문장들이 나오고 소리 정답이 없는 거를 이제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닉스 단계 음가 학습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영어 원서를 우리 엄마들은 읽혀주고 싶고 연습을 하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좀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사실 파닉스 하기도 아이들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 이게 파닉스는 사실 단어 단위로 음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보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제 영어 원서를 아이한테 이렇게 들이대면 아주 뭐 학습력이 뛰어난 애들, 몇 안 되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 문장이 짧든 길든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뭐 4살, 5살, 6살 이럴 때 이제 한글 뗄 때도 나비, 기차 이런 거 이제 단어 보면서 단어 카드 보면서 이거 나비네, 이거 기차네 이 정도 하고 있는 애한테 갑자기 책을 쭉 들이면 아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파닉스 했다고 바로 이제 두꺼운 그 원서를 본격적으로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장 그래도 낮은 단계의 그 영어 원서라고 하는 것이 리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읽기 훈련용 교재인데 뭐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얇아요. 뭐 10페이지, 뭐 12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또 아주 글자도 이제 한 페이지에 뭐 센텐스, 문장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뭐 2문장 정도 나오고 그림은 이만큼 있고 막 이런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용 교재거든요. 그런데 파닉스를 뗐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그 리더스, 훈련용, 읽기 훈련용 교재를 봐도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읽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더스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그 사이에 디코더블 리더스라고 하는 또 책이 또 있거든요. 어머 그건 또 뭐예요? 파닉스하고 리더스 그 사이에 디코더블 리더스라고 하는 그 책을 집어넣어서 단어 수준에서 문장 수준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중간 연결다리가 정도 되는 그런 디딤돌 교재를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아이들도 디코더블 리더스로 연습을 하고 리더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그죠. 그런 EFL 상황이잖아요. 파닉스를 통해서 이제 읽는 방법도 알았고 단어도 좀 외우잖아요. 그냥 읽는 법만 알고 단어 뜻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애플이면 APP, 애플 이러면서 아이들이 음가도 외우지만 단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힌 상태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디코더블 리더스는 어떤 거냐면 파닉스의 어떤 규칙을 그대로 충실하게 지키는 단어들 위주로 이렇게 아주 극도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나름대로 얘도 문장은 문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리더스보다 좀 더 쉬운 그런 책인 거죠.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제 파닉스 총정리하면서 이제 문장 단위로 된 거 나 이제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이제 업시켜서 이제 그 다음에 리더스로 들어가면 그나마 아이들이 좀 덜 힘들게 이렇게 리더스에 적응하고 영어 원서 읽기의 첫 단계, 첫 단추인 리더스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아요.